크게 팽창합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열팽창 잊어먹지 마시고요. 어떤가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네. 그림이 잘못된 것 같다고요? 몇 번에? 잘못 그렸다. 아, 잘못 그렸다고요? 네.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고체와 액체 열팽창에서 한번 봐주세요. 고체하고 액체인데 고체도 그렇고 액체도 그렇고 열을 가하면 팽창합니다. 그런데 이 열팽창 정도가 뭐에 따라 다르다? 물질에 따라 달라요. 이해하셨나요?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고체하고 고체 열팽창이라고 해서 거기 백금, 유리, 강철, 콘크리트, 로세, 알루미늄, 납이 나와 있는데 똑같이 가열했을 때 납은 29mm 늘어나는데 백금은 9mm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거기에 수은, 물, 글리세린, 휘발유, 메틸알코올, 벤젠, 아세톤 내서 액체인데 얘들은 가열했더니 1리터에 대해서 부피가 늘어나는데 수은 0.18ml밖에 안 늘어난 데 비해서 아세톤은 무려 1.49ml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늘어난 정도가 다르구나. 이해하셨나요? 다음 기체 열팽창입니다. 기체는 별표 쳐주세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슨 얘기예요? 수소든 산소든 질소든 관계없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모두 같더라. 별표 치고 이거 씁니다. 뭐라고 써야 되죠? 누구의 법칙? 샤를의 법칙. 샤를이 찾아낸 법칙이에요. 그래서 샤를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기체 열팽창. 그 다음 물의 열팽창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물은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온도에 따라서 부피를 측정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부피가 떨어지다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가 몇 도씨죠? 4도씨예요. 그래서 4도씨 때 물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가장 작더라. 이해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바다 있잖아요. 바다에서 제일 깊숙한 곳은 대부분 3도에서 4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심해층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극지방 아시죠? 극지방 저기 타이타닉호 침몰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은 건 물에 빠져 죽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저온으로 인한 몸의 심장 기능 정지였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북극의 바다의 차가운 0도씨에 가까운 얼음물 때문에.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여러분 그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길이 변화인데 혹시 전선의 길이 변화 보신 분? 못 보셨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해수욕장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제도에 학동이라고 하는 거제시에 학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학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학동이라는 동네 가면 바다 해수욕장이 있는데 뭐 하려 해수욕장을 그렇게 멀리 가나 이런 생각 되시겠지만 그 해수욕장이 뭐로 되어 있냐면 몽돌이라고 하는 검은색 커다란 돌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검은색 돌이면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열을 굉장히 잘 흡수하죠. 그래서 돌이 있잖아요. 가볍게 4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기를 발로 이렇게 디디면 발바닥이 익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온열과 지압의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가는 그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는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래서 한 번쯤 거기 가볼 만해. 알겠죠? 그런데 지금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동 앞에는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고 뒤에는 유일하게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점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해수욕장인지 아시겠죠? 유일하게 상점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 상점이 하나 있고 상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 했더니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이 전봇대 전선을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놨어요. 왜 말아놨을까요?
여러분 거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그 사람이 안 사는 곳까지 전기를 운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을 깔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여름이 되면 전선이 늘어나서 그걸 말아놓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름이 되면 전선이 늘어나서 말아놨다가 겨울 되면 어떻게 하죠?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끊어져요. 아셨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저 위로 올라가는 무슨 대교? 무슨 다리가 있죠? 잠수교 말고 그 위에 무슨 다리가 있어요? 반포대교인가요? 반포대교의 다리와 다리 사이에 보면 이음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여름이 되면 이음새 틈 사이가 줄어들었다가 겨울이 되면 이음새 틈 사이가 다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차를 몰고 거기 지나가면 거기 이음새 부분을 지날 때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크게 나고 그 다음 여름에는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고체 열팽창이다. 여러분 다리도 열팽창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철도 레일도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쪼이고 겨울철에는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그러면 이탈합니다. 이탈해가지고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에 직원들이 맨날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막 풀었다 늘었다 이거 하는 게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거를 좀 쪼였다가 풀었다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현주양 네 다음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가스관 아시죠? 여러분 아파트에 가스관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이 가스관은 구별해놨죠. 왜 구별해놨냐 했더니 그래야 열팽창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관이 터질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콘크리트 아시죠? 콘크리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집을 짓는 능력이 없어서 블록이라고 하는 흙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블록이라는 흙덩어리를 만들었고 그 사이에 나무를 박은 다음에 다시 흙을 채워서 집에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는 시멘트 바르고 끝. 이렇게 지었습니다. 덕분에 여름 되면 매우 덥고 겨울 되면 매우 춥고 완전히 엉망진창했어요. 이게 집이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사각조로 통을 짠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쇠를 막 박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굳혀서 기둥을 만든 다음에 올리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저 기둥입니다. 이게 지금 방음장치로 감싸서 해서 그렇지 저 기둥이 바로 대표적인 기둥이고 이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메인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잔잔한 것들을 붙여서 올리는 기술이 나오면서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왜 하필이면 철근 콘크리트인가요? 철근은 철근이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인데 두 개가 같게 된 것은 뭐냐 했더니 둘의 열팽창 정도가 같은 물질을 개발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예요. 덕분에 뭐 60층 이제 요즘 여러분 집 아파트가 예를 들어 30층이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하면 60층으로 가는 거 아시죠? 지금 그래서 저기 뭡니까? 여기 저 반포 주공도 아마 똑같을걸요? 반포 주공도 저 뭉개고 최소한 30층 짓지 않나요? 혹시 반포 주공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재건축 취소됐대. 취소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정부가 못 짓게 하니까 네, 그러죠. 그런데 저쪽에 저기 뭡니까? 저쪽에 먼저 공사 들어가서 이제 완공 단계에 있는 것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 45층, 48층 또는 60층 좀 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된 게 철근 콘크리트 기술 덕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그 옆에 충전재로서 에나멜 성분과 열팽창 정도 같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금속 뚜껑을 열기 위해서 금속 뚜껑 부분을 따뜻하게 가열해서 열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예라고 해서 알코올 농도계 음료수병 끝까지 채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채우면 여러분 열팽창으로 이제 터졌을 겁니다. 자동차 주유하는데 여러분 기온이 낮을 때 주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의 진실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진실 아세요? 제가 생각에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실제로 겨울철에 주유를 해보면 여러분이 아직 주유 안 해보셨잖아요. 전 주유해봤는데 여름철에 주유할 때 보면 따뜻한 열기가 함께 올라와요. 왜냐면 아래쪽에서 가열해가지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미 있잖아요. 부피 팽창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계절별 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 주유소 사장님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학습 내용 체크 1, 2, 3, 4 빨리 한번 해보세요. 아, 4번 풀기 전에 여러분 잠시 거기에 204쪽에 참고 한번 해볼게요. 온도에 따른 바이메탈의 휘어짐. 요거 찾으셨나요? 오른쪽 모서리에 바이메탈의 휘어짐. 자,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이메탈. 여러분 과학에서 있잖아요. 바이란 말을 쓰면 몇 개죠? 2개. 그래서 금속 2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속을 2개를 맞붙여 놨는데 예를 들어서 A 금속과 B 금속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가열했을 때 열팽창하는 정도가 누가 A하고 B를 비교했더니 B가 크다고 합시다. 그럼 가열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열하면 A보다 B가 빨리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위로 휘어요. 위로 이렇게입니다. 근데 냉각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냉각시키면 거꾸로 A가 적게 줄고 B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살짝 어느 쪽으로? B 쪽으로 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온도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자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게 바이메탈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1, 2, 3, 4 빨리 풀어보세요. 음료수를 하나 사드릴까요? 응? 현주 형 졸아서 현주가 사주려고 그러는데 안 드세요? 진짜? 지호야 음료수 하나 사드릴까요? 응? 딱히 뭐 안 드시는 음료수 없으시죠? 다들 안 드시는 건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사올게요. 자, 거기 1번 보세요. 온도에 따라 물질의 길이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열팽창. 고체와 액체는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누가 여러분 고체하고 액체 중에 누가 액체가 고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큽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 뭐라고요? 바이메탈은 주로 온도 조절 장치로 사용한다. 여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